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세 번째 석방.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누군가 석방됐고 세 번째로 석방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기사로 확인해 보죠. 앞서서 잠깐 잘못 나왔던 기사.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나와야 되는 기사였어요. 천화동인 그분 아는 김만배 석방.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김만배 씨가 얘기한 걸 뭐 들었다, 김만배 씨 통해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럼 시작점이거든요. 그럼 이 그분의 정체를 가장 잘 알고 있다, 지금. 석방됐습니다. 자정에. 법정에서 모든 것 말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건 대장동 3인 모두 구속 만료로 석방이 된 겁니다. 풀려났습니다. 세 번째 석방입니다. 작년에는 뭐가 발언이 좀 왔다 갔다 했죠. 뭐 그분에 대해서. 그런데 유동규 남욱도 김해에서 들었다. 최근에 유동규 남욱 걔도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분에 대해서 뭐 김해에 들었다. 이게 누구다? 최근에 나왔습니다. 얘기까지. 그래서 이 김만배 진술 따라 수사 향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자정에 석방이 됐거든요. 뭐 기자들이 질문을 했고 그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작년 가을쯤에 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 모습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김만배 씨, 김만배는 자백해라. 양심 선언하세요. 양심 선언. 석방 소감과 앞으로 어떤 거 위주로 증언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11년 도이치모터스 원호수 회장 만난 적 있으시죠? 원호수 회장 만났죠? 대장동 그분 누굽니까? 들어가세요. 그분은 없어요. 그분은 제 건데 왜 천화동인 와는 제 거라고. 천화동인 이론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자, 작년 10월이었군요. 그분에 대해서 본인 거다. 근데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다른 방향의 진술을 법정에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나오면서는 뭐 질문에 별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뭐 죄송하다, 그리고 법정에서 얘기하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다음은요, 어제 석방에 앞서서 김만배 씨가 입장문을 좀 언론에 낸 바가 있거든요. 그 화면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법정에서 얘기하겠다는 맥락인데 요 얘기도 꺼냈어요.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안 하고 어디서도 따로 얘기 안 한다. 이거 남욱 변호사를 겨냥하면서 한 번 같죠. 남욱 변호사 최근에 언론에 많이 얘기했어요. 그 기자를 만나서 막 1시간 반씩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기를 안 하겠다. 지금까지 입장과 변함이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지 취재 자제 부탁드립니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호텔로 가고 뭐 그랬다고 또 알려졌죠. 뭐 그런 상황까지 의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도 좀 나왔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좀 뭐 재판에 출석도 하고요. 뭐 어떤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도 보도가 될 텐데 일단 김만배 씨의 입 가장 중요하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무엇을 확인해 주는가. 이게 지금 어떤 수사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민주당 분위기로 좀 가보죠. 다음 기사입니다. 아직은 뭉쳐야 한다. 이 기사는 뭉쳐야 한다가 아니라 근데 아직은이라고 썼죠. 왠지 뭔가 조건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뭉쳐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100% 자신감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 아직은이라는 표현에서. 민주당 검날 살피며 불안한 단일 대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정진상 뭐 사의 표명을 했다 그러죠. 근데 일단 김용만 사의 수리. 왜냐하면 이제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이게 얘기가 많았어요. 그동안 왜 당에서 가만히 있는가. 근데 결국에는 사의 수리. 그리고 정진상은 검토 중이다. 좀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현재는 관망인데 뭐 문재인 정부 수사 대비 당 지지율 등 이유로 현재는 관망. 그러나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 대표 관련 증거가 나올 때는 당 자체가 굉장한 격변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장. 네. 지금 당 분위기, 이런 분위기 맞습니까? 아직은 뭐 불안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확실히 온도가 예. 달라지고 있다는 건 느껴집니다. 네, 최근에 더 강력하게 정성호 의원과 혹은 박지원 전 비서실장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뭉쳐야 한다, 단일 대우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나 원래 소장파로 대표됐던 의원들의 공식적인 발언 이외에도 익명을 요구하는 여러 재선, 3선 중진 의원들에 이르기까지 불안한 이 당내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아직은 뭉쳐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의 방증일 수도 있지만 예. 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전까지는 언론사와 가급적 거리를 뒀던 중진급 정치인들도 조금씩 그런 어떤 당내 분위기들을 흘리는 걸 보면서 분명한 것은 이 단일 대우의 어떤 흐름이 이 스크럼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있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의 최측근이 예. 최근에 구속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연루된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발언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돼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사실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의 표명은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이제 요구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당신의 이야기들을 어떤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이것 역시도 이제 임계점을 넘느냐 마느냐에 대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충분한 여기에 대한 해명과 또 사과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책임지되 이 부분을 내가 스스로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앞으로 민주당의 단일 대우의 향배를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함구하고 침묵을 한다면은 이것에 대한 불편함, 이것에 대한 어떤 불신이 당내에는 점점 더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단일 대우의 매듭을 짓는 역할은 결국 이재명의 대표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정현 네. 위원장께요. 요 내용 좀 봐주시죠. 여기 뭐 요 작은 제목 첫 번째입니다. 김용 부원장 그 사이가 이제 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 부원장이 된 거고 정진상 실장은 검토 중. 자, 이것도요. 지금까지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잖아요. 수사에 대해서. 근데 이건 약간 기류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당의 여러 가지 지적인 목소리를 좀 반영한 겁니까? 이거는요? 네,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계속해서 요구되었던 두 측근에 대한 충분한 징계 부분들은 예. 계속해서 이제 언급은 되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진행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이게 정치적 보복에 의해 어렵지만 사의를 수리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있는 절차를 따른 게 아니라 이거는 예. 너무나 어떤 압박이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당원 단계 80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사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징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예. 않습니까? 당직 정지 뭐 이런 거잖아요. 당직 지금. 정지 같은 것들 할 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또 부서 단서 조항으로 정치 보복의 이런 예. 뉘앙스가 당무위원회. 있을 경우에는 예. 우리가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달리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예. 길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사의를 수리하는 했는데 거기에 또 정치 보복의 의한이라는 단서를 달아버리는 바람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최측근 두 사람이 구속 수사 받는 이러한 상황들에 어떤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라는 것에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 여전히 좀 아쉬움, 안타까움을 표명하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정식 절차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따르지 않고 다른 형태로 그냥 사의, 수리, 지금 또 사의만 한 상태 뭐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지금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민주당 상황이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뭐 앞선 기사가 연장선입니다. 이재명 사퇴론 꿈틀. 여기서 말하는 사퇴는 당대표 사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목소리를
욕설을 내는 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있다. 일각에서 지금. 단순히 유감 표명 또는 어떤 입장 표명을 넘어서 대표 자리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조금 물러나서 이 사안을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없이 총선 치르겠나? 이렇게 반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총선 올 때 이재명 대표 없이 치를 수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이거는요. 좀 더 보죠. 여기 뭐 친명, 비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비명, 사법 리스크 해결 후에 복귀하는 게 맞다. 그러다 친명, 아니 그러면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은 있습니까? 지금 당에? 이렇게 맞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항이고요.